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어르신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과 법,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만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달리는 경전철 안에서 한 남학생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곧이어 팔꿈치로 가격한 다음에 뒤에서 목을 감싸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노약자 배려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훈계하는 노인을 밀치고 지나가서 건너편 좌석으로 옮겨 앉더니 욕설을 퍼붓고 화가 난 노인이 차마 때리지는 못하자 오히려 때려보라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가해 중학생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피해 어르신들의 좀 상처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도 가해 학생의 일행이 직접 촬영해서 SNS에 올렸다고 알려졌고요. 70대 여성의 자녀가 이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고통도 크고 처벌도 원하고 있지만 이 가해 학생들이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이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의정부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알려졌는데요. 2007년생이어서 만 13세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 가해 학생들도 촉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소년법에 따르면요. 보호처분의 종류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요. 1호는 쉽게 말해서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즉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이고요. 호가 올라갈수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는데 9호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소년원 송치이고 10호 처분은 2년 미만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이러한 보호 처분은 어디까지나 처분일 뿐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정가로 남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인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한 네티즌이 이 글을 보고 항의하게 되자 나는 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는다. 생일 안 지나서 촉법이라고 답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서 친구 7명을 태우고 대전으로 이동하던 13살 A군이 교차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살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A군을 제외한 일행은 모두 훈방 조치되었는데 A군 역시도 만 13세의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소년법이 문제가 되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우선 찬성 쪽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일단 소년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촉법 소년의 나이를 현재 만 14세 미만이 아닌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이유는 현행 소년법이 촉법 소년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법 소년들의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은 2009년에 12.2%에서 2018년에 17.3%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네, 단순히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서는 오히려 보호 처분으로 교화해야 할 소년마저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우려가 있고 재범 방지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덴마크에서는요, 2010년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 소년의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범죄가 줄지 않자 2012년에 다시 15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소년 범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네.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재범을 하는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호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촉법소년이 재범을 한다라고 하면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러한 소년에 대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촉법소년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내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들이 아주 심도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